안녕하세요. 눈으로, 입으로, 코로 우리 몸의 오감을 깨우고 이를 통해 진정한 힐링을 도와드리는 힐링푸드의 한의사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입니다. 셰프님, 예. 여름철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든지 아세요? 아무래도 저같이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들이나 또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리사같이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닐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있는데요. 갱년기 여성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은 얼굴과 머리 쪽으로 열기가 계속 올라서 실내에서도 부채질 하시느라고 계속 힘드시다고 합니다. 저희 남자들은 그런 남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그래서 좀 힘들거나 그런 건 잘 못 느끼거든요. 여성분들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네,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이렇게 감소를 하거든요. 왜 셰프님 옛날에 변성기 왔을 때 기억나세요? 한 20 몇 년 전 일이라서 이제 좀 기억이 안 나요. 네. 변성기가 오면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목소리가 급변하는데 여성들은 변성기가 천천히 이렇게 와서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빠르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갱년기는 그와 반대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 갱년기도 있고 여성분들 갱년기도 있는데 남성분들 갱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오기 때문에 큰 변화를 못 느끼시지만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급작스럽기 때문에 큰 변화를 느끼고 몸에서 그런 열감 같은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거든 합니다. 네. 폐경기 힘들어하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김민정 구근무의 힐링푸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여성들의 폐경기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시고요. 머리와 얼굴, 목 쪽으로 열감이 계속 올라옵니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그럼 그 여성 호르몬을 말하는 건가요? 네, 여성 호르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피부와 유방의 탄력을 잃게 하고요.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와 유방의 탄력을 잃게 되고 살이 갑자기 찐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실금 혹은 골다공증 같은 증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그 식재료들은 그 여성 호르몬을 좀 생성하는 그런 식재료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성 호르몬을 높이는 식재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모가, 석류, 자두, 양배추, 칡, 콩, 두부, 흑목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석류나 그런 건 과일 종류인 건 이해하겠는데 그 콩이나 두부 같은 거는 단백질인데 그쪽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있나요? 네, 콩이나 두부 같은 경우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른 식재료는 또 어떤 데 도움되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석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석류는 탄닌 성분 때문에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고요. 자두는 보론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여성 호르몬 분비 자극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칡 같은 경우는 석류의 500배나 되는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흑목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좋은지 효과도 한번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흑목이버섯은 혈을 식히고 지혈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그럼 소개시켜 주신 이런 식재료들이 남성분들도 사실 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혹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남성 호르몬이 슬슬 이렇게 감소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네. 여성 호르몬이 같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비율이 좀 안 맞아서 네. 혹시 또 막 이렇게 눈물도 많아지고 그런다는데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건 복부지방, 중성지방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도 나오지만 지방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만, 체중 관리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건강한 음식이니까 같이 드셔도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부하고 홍목이버섯으로 그 감정기복까지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요리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요리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힐링푸드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새우두부찜 요리하고 그 다음에 흑목이버섯 무침을 할 거예요. 네. 그 새우두부찜 요리 같은 경우엔 두부를 이용해서 이제 담백하게 쪄내서 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흑목이버섯 무침 같은 경우엔 이게 굉장히 조리하기 쉬워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집에서 그냥 소스 만들어 놨다가 네. 버섯 불려서 데쳐서 바로 드실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요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바로 먼저 새우 두부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두부를 준비했는데 두부를 6등분을 할게요. 자, 두부를 일단 6등분으로 이렇게 자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네. 일단 이게 두부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찜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일단 끓여 놓을게요. 네. 자, 두부를 안을 이렇게 스푼으로 동그랗게 파내겠습니다. 아, 굉장히 식으로. 예쁘네요. 그 마치 서양 요리 디저트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요리는 이렇게 섬세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두부를 이렇게 동그랗게 파낸 것은 나중에 어떻게 쓰이나요? 파낸 부분은 안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안 쓰고요. 예, 네. 이 안에다가 이제 새우를 채울 거예요. 아, 새우살을 다져서. 이렇게 만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두부만 쪄서 먹으면 네. 아무래도 좀 심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새우에 좀 탱글탱글한 식감을 같이 주고 싶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파서 조리하는 거예요. 네, 요즘 온라인에 보면 그 요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확실히 보기 좋은 요리가 먹기도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럼요. 오늘 요리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네. 나름 섬세한 작업이라서 조금 두부가 이게 스푼이 좀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으깨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떠내 주시고요. 네. 두부는 한쪽에다가 잘 놔둘게요. 그 다음에 새우를 다져가지고 이 안에 채울 거잖아요. 네네. 새우를 여기로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때려서 다지면 아무래도 빨리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식도가 네. 이래서 좋아요. 이렇게 네. 뭐 다지고 할 때는 면적이 넓으니까 그냥 툭툭 치면 다 으깨져 버리거든요. 손쉽게 요리를 빨리 할 수 있군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새우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그 곱게 다져버리면은 네. 이게 씹는 식감이 없어요. 아.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알이 살아있을 정도로 다져주는 네. 게 좋아요. 이렇게 끓이면은 불 살짝 줄여놓고요. 네. 그다음에 새우를 담아서 약간 양념을 할게요. 네. 생강, 네. 조금 생강.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청주를 청주.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마늘 마늘. 네. 넣고 잘 생강, 비벼주세요. 청주, 마늘을 넣고 잘 버무립니다.
밑간만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다가 너무 네. 많은 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소금은 안 넣나요? 네, 소금까지 어차피 소스에다가 또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소금까지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애기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올라온 모양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그쵸? 네. 마치 그 장난감 같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이들한테 해주실 때는 네. 소스를 조금 이렇게 달콤하게 또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애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애들 입맛이라서 단 거를 매우 좋아하는데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게 안 할 거예요. 아, 네. 달게 좀 해주시죠. 아니에요. 오늘은 담백하게 어른 입맛으로 만들게요. 아, 그런가요? 네, 달게는 집에서 제가 혼자 해 먹어 보겠습니다. 네. 음식할 줄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집에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네, 네. 정말 옆에서 보면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쁘기 때문에 요리를 자주 못 해 먹는데 지금 셰프님 하시는 거 보니까 재료도 그렇고 손질도 그렇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힘들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하신 다음에 네, 안에다가 새우살을 네. 채우셨으면 이렇게 두부를 들고 찜통에 들어갈게요. 네, 셰프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렇게 찔 때는 센 불에서 쪄야 되나요? 약한 불에서 쪄야 되나요? 처음에는 센 불로 들어갔다가 네.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은 그때 이제 약한 불로 줄여가지고 한 10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너무 센 불로 들어가 버리면은 네.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서 아. 조금 모양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중불로 천천히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저렇게 네. 담가 놓으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가니쉬로 옆에 같이 드실 청경채를 준비를 했어요. 네. 청경채는 이제 아무래도 좀 색깔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씹는 맛도 좋고 또 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일부러 청경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청경채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인데 중식 요리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인 것 예, 같아요.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네. 좋아하고 또 많이 먹는 재료기도 해요. 그래서 네. 또 이 향과 네네. 모양이 일단 좋아서 더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저는 이렇게 맛 때문에 청경채를 일단 선택을 했는데 네. 혹시 영양상으로 청경채는 그 한의학적으로는 좀 어떻게 좋은가요? 네, 오늘 하시는 요리가 굉장히 한의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경채는 사실 찬 성질이고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두부 같은 경우는 맛이 달고 차면서 비위의 조화를 촉진시켜주는 음식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만드시는 요리 중에 청경채랑 두부 같은 경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새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찬 음식과 따뜻한 음식의 조화로 한의학적으로 궁합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청경채를 살짝 데쳐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팬에다가 물을 데피시고요. 청경채 보면은 이렇게 반을 갈랐을 때 이쪽 안에 심지 부분이 좀 네. 딱딱해서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내주시면 더 좋아요. 음, 아니면은 이게 파내지기 좀 어렵다. 네. 그러면은 끝부분을 이렇게 칼로 그냥 예, 살짝 그냥 살짝 칼집만 내주면? 내주셔도 네. 훨씬 괜찮아지죠.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넣어서 네. 준비를 할게요. 셰프님과 그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요리가 정말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요리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조금만 이렇게 숙달되고 하시면은 네. 금세 늘어요. 그래서 요리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는 한번 집에서도 진짜 맨날 뭐 사 드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네. 예, 본인이 직접 음식을 네. 만들어서 한번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네. 물에다가 식용유를 살짝 넣으시고요. 네. 기름을 넣는 이유는 이제 윤기를 좀 더 내주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도 같이 있으시면 소금은 좀 추가로 넣어주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소스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간장. 그리고 간장하고 굴소스 비율은 1대1 정도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장, 예. 저는 굴소스.
굴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 중식에서 아마 중식 요리에서는 네네. 굴소스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맛도 그렇고 또 간장 향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중식 요리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죠. 소스에다가 물을 넣어서 소스에 물을 조금 타서 묽게 만들고 네. 이거를 팬에 넣고 직접 하셔도 되는데 네네. 미리 이렇게 섞어 놓으셨다가 팬에 바로 부으셔가지고 완성하셔도 네.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좀 네. 달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되게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 간으로 달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물이 끓어오르면요. 넣고 네. 꼬치를 넣고 살짝 데쳐줄게요. 청양채를 너무 오래 데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 물이 넣었다가 네. 한 소끔 끓어놨을 때 그 네. 정도만 식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면. 네, 기름을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었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네. 데치고 났을 때 기름 성분이 이렇게 묻으면서 윤기가 반질반질 흐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기름을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좀 더 윤기 있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한번 살짝 끓어오르면요. 네. 찬물에다가 바로 한번 담가서 식혀줄게요. 네. 그리고 식혀주는 대로 바로 채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놓겠습니다. 네. 지금 저쪽에 찜기에 예. 새우가 도톰하게 부풀어 올라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쵸. 네. 같이 먹으면 색깔도 모양도 정말 잘 어울리는 영양 만점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닥에다 이제 청경채를 깔고 두부를 올린 다음에 네. 그 위에 뿌려서 같이 먹을 소스 아까 만들어놨던 거 있죠? 네.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게 자, 이렇게 식용유를 살짝 부을게요. 그래서 달궈진 상태에서 네. 청주를 살짝 넣어서 향을 내고요. 네. 이게 소스가 들어갑니다. 자, 소스를 넣고서는 네. 살짝 끓여주세요. 네. 끓여주시다가 이렇게 전분으로 물 전분으로 농도를 맞춰야 되는데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전분을 사용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저 복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분과 물의 비율은 뭐라고요? 1대1.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분은 매우 한꺼번에 넣으면 그 몽글몽글이 져서 먹기가 힘들므로 조금씩 한 숟가락씩 넣는 거 저 완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런 자세. 네. 항상 전분은 한 번에 들어가면은 떡이 져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전분은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지 마시고 조금 낮은 온도에서 네. 이렇게 자 넣으시면 좋아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 중식 요리 소스 만드는데 항상 들어가는 재료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굴소스, 소스가 전분. 네. 소스는 굉장히 다양한데 네. 제가 쓰는 재료들은 네. 집에서 하시기 편한 네. 그리고 시중에서 지금 구하기 쉬운 재료도 있잖아요. 아.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재료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소스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구해서 먹기 쉽고 또 재료를 여러 개 사서 한 요리만 해서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농도는 이 정도로 약간 네. 걸쭉하고 흐를 정도로 잡아주면 되고요. 네. 불을 끄시고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음, 살짝 향을 내줄게요. 네. 자, 지금 찜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콩 누르고 한번 찔러볼게요. 아, 이렇게 찔러보면 알 수 있나요? 찔러서 핫끝에 딱 대보면은 따뜻하면 다 된 거예요. 대보실래요? 대보세요. 네. 따뜻하죠? 네, 따뜻합니다. 이런 건 다 된 따뜻합니다. 거예요. 예. 집에서는 그럼 젓가락으로 이렇게 돼서 아, 그렇죠, 뿜어내는 그렇죠. 건가요? 떼젓가락으로 대보셔도 네.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담아볼게요. 네. 아, 정말 청경채가 신선해 보이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기름을 아까 전에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윤기도 반지르르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둥글게. 요리는 참 정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접시 위에 어떻게 모양을 내서 올리느냐에 따라서도 보기가 굉장히 다르니까 셰프님이 이제 음식을 내실 때도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셔서 요리를 만드시고 접시에 담아내시는 거죠? 그럼요. 네. 플레이팅이 제일 중요하죠. 네. 두부를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원래.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네, 잠깐 제가 들고 잡고 계세요. 있겠습니다. 네. 모양이 으깨지지 않게 잘 담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큰 찜기가 있으시면은 네. 접시 그 자체를 놓고 그 접시대로 찌셔도 좋아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접시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네네. 찜기가 좀 작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집게와 숟가락을 이용하셔서 네. 같이 조심스럽게. 저는 요리하다가 손을 많이 대어봤는데 그렇게 접시 채로 찜기에 넣으면 손을 대지 않을까요? 장갑이죠. 뭐. 장갑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 장갑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스를 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기호에 따라서 좀 더 달게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약간 식초를 조금 살짝 넣어주시거나 네. 그리고 이제 또 설탕을 비율을 좀 높아주시면은 약간 탕수 소스 같이 아, 새콤달콤하게, 정말요? 예, 네. 그렇게 드셔도 무방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담아내시고 를 정리해 주시면 자, 새우두부찜 요리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자, 이제 다음 요리는 흑목이버섯 무침인데요. 네. 이번엔 진짜 간단해요, 이거는. 아, 네. 네. 더 간단합니까? 네, 아까보다 네. 간단했죠. 이번엔 네. 더 쉬워요. 자, 기대됩니다. 흑목이버섯은 이제 물에 지금 저는 불려놨어요, 이렇게. 네. 원래는 건모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건모기버섯은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불이면은 네. 거의 한 10배 정도 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불어놨거든요. 네. 이거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그 왜 목인 줄 아세요, 혹시? 귀 모양을 닮아서 목이 아닌가요? 네, 이게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네. 나무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아, 귀같이 나무에 붙어있네요. 귀 같다 네. 그래서 목이거든요. 이게 네네. 나무 목자에 귀 자를 써서 그래서 이 끝부분에는 나무에 붙어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제거하셔야 돼요. 네. 떼시고 크기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아랫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네. 먹기 좋게 좀 뜯어주세요. 네. 뜯어서 버려버리시고 이런 거는 네. 네, 이런 거 제거하고요. 예, 이런 거 이따가 버려주세요. 네. 예. 모기버섯은 다른 버섯과 마찬가지로 면역력과 항암 작용에 좋은데 특별히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오늘 주제와 매우 잘 맞는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흑목이버섯하고 네. 백목이버섯이 있잖아요. 네. 혹시 백목이버섯하고 흑목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좀 알고 계세요? 네. 흑목이버섯은 지혈작용이 있고 식이섬유가 많고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흰 목이버섯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양귀비가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아. 네. 양귀비가 많이 먹었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뻐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좋고 여성 질환, 뭐 자궁 근종이나 다른 부인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흑목이버섯을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요. 네. 물을 살짝 끓이세요. 네. 그래서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부으시고 네. 살짝 데쳐낼게요. 셰프님, 네. 흑목이버섯을 고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보통 그 5, 6월 달, 4, 5, 6 정도에 네. 그 정도에 이제 아예 생 목이버섯이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네. 가격대도 아무래도 좀 더 비싸고 시즌에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구해서 드시려면은 건목이버섯을 이용하시는 네. 게 굉장히 좋거든요. 건목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트에 가면은 사시사철 언제나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네. 고르실 때는
봤을 때 이렇게 끝부분이 잘 말려 있고 네. 얇고 가벼운 거를 고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지 불었을 때 좀 탄력도 있고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 목이버섯을 사서 보관하는 방법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목이버섯이기 때문에 보관이 굉장히 쉬워요. 아, 네,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상온에 그냥 서늘한 곳 상온에 아무 데나 넣으셔도 네. 예, 안 상해요. 그래서 보관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네. 불리면 양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불려 놓으시면 네. 예, 바로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럼 좀 만약에 너무 많이 목이버섯을 불려놨다. 그러면 어떻게 보관할까요?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셔야죠. 그럼 예, 됩니까? 그냥 네.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담그셔가지고 네네. 그냥 두시지 마시고 물에 살짝 담가가지고 담근 채로 냉장고 보관하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아. 큰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네, 나중에 보관했다가 잡채할 때 이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럼요. 예. 잡채에 들어간 또 목이버섯 되게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식감이 굉장히 좋죠. 예. 이게 네. 살짝 끓어올라가지고 익으면요. 네. 물에다가 바로 찬물에다가 담가 놓을게요. 네, 찬물에 식히는 거는 식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네. 이게 오독오독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담그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요리가 찬 요리이기 때문에 네. 네. 차게 만들기 위해서. 네, 차게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또 찬물에 담갔어요. 다음은 이제 바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소스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대파. 대파. 네, 대파는 이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을 가른 다음에 하얀 부분을 쓰네요. 네, 이 부분 이게 파란 부분은 네. 향도 너무 진하고 네. 또 그리고 약간 억세기도 해서 네. 하얀 부분이 좀 연하고 또 약간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흰 부분을 이렇게 네. 쓰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대파는 송송 썰어가지고 네. 준비해 주시고요. 청양고추는 네. 약간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도 네. 청양고추도 네, 송송 썰어줍니다. 썰어서 네.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매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못 네네. 드시면은 청양고추도 빼셔도 돼요. 빼시고 아, 네. 그냥 그 요즘에 아사히 고추 있잖아요. 오이고추. 네네. 예,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식감도 좋으니까요. 네. 오이고추 같은 거 넣으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홍고추도 같은 모양으로.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운맛을 내기보다는 네. 이렇게 무쳐놨을 때 색감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홍고추는 이 정도만 색감을 위해서 썰어서 넣어줄게요. 셰프님, 네. 홍고추하고 청고추에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색깔의 차이 말고 먹었을 때 어떤 것이 더 맵다든지 아니면 향이 더 좋다든지 해서 구분해서 쓰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청고추 같은 경우에가 네. 좀 더 이제 풋고추잖아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식감이 더 좋아요. 아삭아삭하고, 예, 그리고 매운맛도 훨씬 더 좋고요. 네. 홍고추 같은 경우는 조금 식감이 좀 질겨요. 네. 그래서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익혀서. 좋고요. 예. 네. 그런 차이가 좀 아무래도 있죠.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진 생강도 조금만 넣을게요. 네. 다진 생강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생강 향이 너무 진해져가지고 네.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간장, 네. 파, 마늘, 생강, 고추, 네, 간장. 간장. 파, 마늘, 생강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상어랑 한국 생강은 요리에. 예, 한식, 중식 다 네.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아무래도 동양권에서 좀 많이 쓰는 향신료 네. 같은 것 같아요. 굴소스하고 굴소스 두 숟갈. 파하고 예, 네. 1대1로 비율을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초도 1 좀 안 되게 예, 하시고 굉장히 새콤한 맛하고 설탕을 지금 넣으신데 달콤한 네. 맛이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매콤하시라고 고춧가루까지 네. 넣어줄게요. 좀 너무 맵지 않을까요? 고추, 풋고추. 오기버섯 네. 자체에 그렇게 다른 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매콤함은 예, 반찬으로 드시기 딱 좋을 거예요. 네. 목이버섯은 아무래도 그 자체의 맛보다는
씹는 맛, 식감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만 더 짜게 할게요. 간이 조금 싱거워서 하시고 네. 마지막 마무리로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 같이 참기름으로 마무리. 한번 드셔보세요. 네. 굉장히 새콤달콤 맛있는데요. 그죠? 약간 매콤한 맛이 뒤에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와서 이 향이 입안을 가득 퍼져서 굉장히 색다른 맛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목이버섯만 드시면은 좀 네. 심심하니까 네. 샐러리를 같이 넣어볼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샐러리를 네. 오늘 사용하시네요. 샐러리는 그냥 생으로 네. 드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샐러리는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지금 자를 때도 향이 퍼져서 지금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한약재로 쓰일 때 사실은 그 약성뿐만 아니라 향을 가지고도 우리가 약효를 내는 식물들, 약재들이 많은데 저는 셀러리를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셀러리 이 향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셀러리가 이용돼서 굉장히 저는 흐뭇합니다. 네. 고기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네네. 맛의 식감을 위해서 네, 식감도 물론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이렇게 짜놓은 목이버섯을 네. 이제 그냥 이렇게 믹싱볼에다가 네. 드시고 싶은 만큼만 네.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네. 섞어 놓으시고 여기에 양념장을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식사를 하실 때는 네. 이렇게 묻혀놓은 상태에서 그냥 접시에 담으신 다음에 위에서 소스만 부어주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소스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목이버섯 따로 불려 놓으시고 네. 그래서 드실 때 드시고 싶은 만큼 그냥 부어서 아, 바로, 굉장히 예, 좋네요. 드실 수 개인의 있는, 취향에 예,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네, 먹을 수 있는 요리라서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넣어줄게요. 네. 저는 목이버섯을 가지고 이렇게 색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냥 네네. 김치 대신 김치 같은 거 없을 때 김치 대신에 그냥 밥 반찬으로 네. 드시기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오이 무침을 많이 먹잖아요. 아삭아삭한 느낌 때문에. 근데 샐러리를 이렇게 대체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다 오이를 대체해서 드셔도 네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볼에 식으로. 담아줄게요. 아, 모양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소스. 와. 이렇게 해서 목이버섯 무침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자, 굿모닝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예, 한번 시식해 보세요. 네. 일단 뭐 이쪽 새우 두부찜부터 드시고 네. 반찬으로 같이 네.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부를 이렇게 떠서 네. 청양채도 같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딱 자르셔서 네. 여기서 이렇게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되게 간단한 소스만으로도 맛있는 맛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두부를 튀기지 않아서 굉장히 담백한 맛이 살아있고요. 속에 새우가 들어있어서 또 먹는 맛이 굉장히 독특하고 새우 알이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원래 두부의 이 부드러운 네. 부드러운 식감과 그 다음에 새우의 이 탄력, 이 탱탱한 식감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가지 식감이 이렇게 조화가 되게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요리예요, 이게. 네, 소스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옆에 야채, 청양채도 같이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청경채가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이렇게 먹어도 참 조화롭네요, 음식이. 그리고 네. 청경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요리에서 두부를 빼고 이 청경채만으로도 지금 이 소스와 같이 해서 나가는 요리가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있는 요리예요, 이렇게. 고유 청채라고 실제로 그렇게도 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는 지금 두 가지 요리가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영양도 좋은 요리를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다니 셰프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럼요. 네, 이제 같이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샐러리가 되게 아삭아삭하잖아요. 네. 오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요. 먹으니까. 네. 향이 더 우유보다 더 좋기 때문에 네. 그 아삭함과 이 목이버섯의 꼬들꼬들함을 동시에 같이 드시면은 훨씬 더 좋아요. 네. 이게 아래에 또 소스가 아무래도 좀 가라앉잖아요. 네. 그 아래쪽 부위부터 이렇게 먼저 드시면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새콤달콤하면서 이 목이버섯을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샐러리를 좋아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삭함이 음식의 어떤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소스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밥이랑 물에 말아서 드셔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맛있네요. 네, 이 소스는 많이 만들어 주셨다가 그냥 집에서도 간단하게 사용되실 수 있어요. 그냥 네. 두부를 전을 부쳐가지고 뿌려 드셔도 좋고요. 네. 단맛을 약간 올려서 뭐 튀김 요리 같은 거 튀김을 튀기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같이 뿌려줘도 좋고 네. 전 같은 거 같이 붙여서 또 뿌려줘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소스 만드셨다가 집에 좀 넉넉히 만들어 주셔도 또 안 상하거든요, 잘. 네. 만들어 주셨다가 같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죠. 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국수를 삶아서 여기 같이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네, 아이디어인데요? 네. 예. 되게 이 아삭아삭한 식감하고 이 목이버섯이 저는 이렇게 잘 어울릴지 몰랐는데 먹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맛이 없을 때 국수 간단하게 삶아서 이렇게 집에 뭐 냉장고에 놓으셨다가 위에다 뿌려서 소스랑 같이 드시면 그냥 한 끼 식사로 굉장히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국수 삶으실 줄 아시죠? 네, 국수 삶는 방법 팁을 좀 알려주시죠. 잘 삶으면 돼요, 그냥. 잘 삶는데 아니 제가 사실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예. 국수를 삶을 때 보통 이렇게 얼음을 좀 넣잖아요. 얼음 이게- 물에 나중에 따로 담그죠. 예, 네네. 담고 물이 끓어올릴 때 찬물을 계속 넣어주시면은 면에 아. 탄력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또 다른 팁은 국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공기하고 계속 마찰을 시키면은 면이 좀 더 탄력 있게 나오죠. 역시 중식 셰프님이시라서 면에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조만간 또 다음 차수에 제가 이제 중식 면을 갖다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오늘 목이버섯을 가지고 요리를 해봤는데 목이버섯은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근데 목이버섯이 체내 흡수가 잘 되도록 돕는 게 콩기름인데 콩기름이랑 같이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버섯을 보통 이제 볶아서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오늘 저는 이제 좀 더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살짝 데쳐서 묻혔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비슷한 소스로 네. 같이 양파나 당근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같이 볶아서 잡채처럼 네. 볶아주셔도 예, 또 그것만으로 뭐 당면을 굳이 넣지 않아도 그렇게만 볶아도 그것만으로 또 훌륭한 요리가 되겠죠. 네,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요리입니다. 네. 목이버섯은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맛있는 음식으로 추천이 되는데 실제로 목이버섯 자체가 식이섬유가 많은 거 아세요? 아유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네. 식이섬유가 많아서 여성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 호르몬에도 도움이 되는 여성에게 좋은 요리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힐링푸드는 맛도 좋고 영양도 있지만 살도 찌지 않는 건강식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는 것이 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꼭 만드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후기 올리셔야 됩니다. 네, 알았죠? 복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여성 호르몬을 높여 폐경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료를 소개하고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네, 근데 부수적으로 한 가지 꼭 지키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보통 이런 요리들은 주부님들이 남편분들이나 아이들에게 해드리는데 폐경기는 여성들이 겪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리는 특별히 집에 계시는 가족들,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거 정말 좋은 말이네요. 네. 남편분들도 집에서 그냥 뭐 쉬는 날 누워서 TV 보시고 축구 보시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가끔 주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쉬운 레시피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아내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라든지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힐링푸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앞으로도 좋은 음식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해피 해피